미국 정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KAGC 사무차장 겸 보스턴 대학 반인종주의 연구소 펠로우 장성관 사무차장님과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연방 의원들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지금 한창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인데 요것과 관련한 주식을, 전쟁이 나기 전에 주식을 사서 이것이 좀 문제가 됐다라는 뉴스를 제가 언뜻 거기까지만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요 의원들의 주식 거래에 대한 논란이 지금 본격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고요. 올해 1, 4분기가 지금 지나가면서 사실 그동안 핫했던 이슈, 의회에서 핫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의회 내부 거래 금지에 대한 법안이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다시 말하자면 연방 의원들의 주식 거래가 잘못되었다는 의견과 그래서 이것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박차, 그 움직임에 박차가 가해지고 있는데요. 네.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크라이나 이 침공 사태 전에도 국방산업 그리고 군수사업 관련 주식을 갑자기 매수하거나 매도한 의원들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네. 또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건 코로나가 시작될 때쯤에 그리고 또 시작하고 나서 백신이나 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주식 종목을 대량으로 거래한 의원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의원들이 주식을 거래하는 게 잘못은 아니죠. 얼마든지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의원들은 그 어느 것보다 특히 국가 산업과 관련한 국가의 정책과 관련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가장 먼저 가장 많은 정보들을 알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정보를 미리 듣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좀 편파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더 문제가 된다는 얘기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 정보위나 군사위에 같은 상임위에 소속된 의원들은 일반 대중이 접하지 못하는 고급 정보를 다른 사람들보다 미리 접할 수도 있고 또 보안에 민감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있는 것뿐만 아니라 네. 그것을 가지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정책 수립과 결정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영달에 있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었고요. 네. 또 사실 그 정도의 권한이 있으면은 권한은 언제든지 남용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럼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몇 년 전에 연방 의회에서는 의원들의 또는 의원의 배우자가 주식을 거래할 경우 45일 내로 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법을 통과해서 그런 규칙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네네. 하지만 문제는 이 법을 어기는 의원들도 여럿 있고 또 일부러 어긴 것은 아니겠지만 뭐 바쁘다든지 아니면은 있고서 신고가 늦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고요. 또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어겨지거나 또는 이럴 때 감시하는 균형을 제공하는 장치가 현재 미비하기 때문에 사실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러네요. 이거를 45일 안에 신고를 안 했을 때에 뭐 딱히 뭐 내가 큰 제재를 받거나 불이익을 당할 게 없으니까 이걸 굳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잘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잊어버리기도 하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래도 올해 초부터 상하원에 또 공화 민주 할 것 없이 초당적으로 여러 의원들이 조금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지금 어떤 법안이 있는지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한 두 개 정도의 주식 거래 또 좀 의심이 되는 부당 거래로 의심이 되는 주식 거래 케이스를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는 아까 우크라이나 침공 전에 그런 사례도 말씀을 하셨지만 네. 2020년 초에 코로나 팬데믹이 사실 팬데믹이라는 선언이 있기 한 1, 2주 전에 연방 상하원 의원들만 따로 비공개로 브리핑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근데 이때 노스캐롤라이나의 공화당 상원 의원 중에 한 분이 뭐 이미 다 보도가 됐지만 이름은 딱히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 브리핑이 끝난 이후 2월 중순에 자기 처남한테 전화를 걸고 그 직후 각자
165만 달러와 28만 달러 상당의 주식을 매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와. 실제로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또 shelter in place, 그러니까 외출 금지 조치가 각 주와 지자체에서 선포가 되면서 네. 이들이 매도했던 주식 종목들은 실제로 굉장히 많은 손실을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이를 실제로 수상하게 여겨서 또 법무부와 함께 여러 이 수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예. 아직도 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당시에 같은 시기에 비슷한 종목을 매도한 상원 의원들을 대상으로도 법무부에서 수사를 펼쳤지만 2020년 하반기에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이 나기도 했습니다. 아니, 이 경우는 그러니까 그 주식을 판 경우군요. 이게 팬데믹이 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아마 이게 하한가를 칠 것이다라는 예상을 미리 하고 팔았군요. 예, 굉장히 165만 달러, 그러니까 사실 두 명이 합하면 거의 200만 달러 상당을 와. 하루 만에 매도를 한 것이거든요. 하루 만에요? 예, 이건 누가 봐도 수상하게 그렇죠.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근데 실제로 또 이 상원 의원뿐만 아니라 예. 양당의 또 상하원의 의원들이 지금까지 알려진 것으로는 최소 75명이 2020년 한 해에만 코로나 관련 종목, 그러니까 백신 회사 또는 치료제 제조 회사 네. 또는 검사기 관련 제품 개발 또는 생산업체의 주식을 투자를 한 것으로 드러나서 여론의 상당한 눈초리를 받고 있고요. 이 중에는 백신 무용론자 또는 무신론자 또는 네. 마스크를 굉장히 반대하는 의원들, 네. 예를 들면 켄터키의 랜드폴 상원 의원이거나 아니면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 있는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 의원, 네. 이분은 지금 사실 하원 본회의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거부해서 벌금만 88만 불 이상이 누적돼 있는 분인데요. 그렇군요. 벌써 8만 불. 이분들은 공개적으로는 백신은 소용없다. 이거는 정부에서 이 사람들 몸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음모론을 펼치는 동시에 개인적으로는 몰래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존슨앤존슨 이런 주식 종목에 아주 큰 금액을 투자를 하고 또 실제로 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야, 이거는 케이스가 너무 이게 괘씸죄 같은 것도 포함되어야 되겠는데요. 너무 기분이 나쁘죠. 일반 그러니까. 시민들은 지금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러게요. 도와주기는커녕 본인들 이 고급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네. 개인적인 이익을 본 것은 너무나 안 좋은 너무나 기분이 나쁘고요. 또 불공평하고 실제로 도덕적으로도 많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초당적으로 많은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비판 또 규제하려는 새로운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초당적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공화당하고 민주당의 비율이 어느 정도나 돼요? 이게 그렇게 물어보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사실 곤란스러운 게 왜요? 이게 하나의 법안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네. 또 사실은 1월 중순에 굉장히 초당적인 법안이 한번 발의가 됐었어요. 네. 굉장히 초당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대표 발의한 의원이 당시에 존 오소프, 조지아에서 2년 전에 당선된 30대 후반의 젊은 초선 의원, 그리고 조시 헐리라는 39살의 처음 당선됐을 때는 이제 당시에 최연소 상원 의원으로 당선이 되고 또 가장 지금 보수적이고 강경한 의원으로 알려져 있는 조시 홀리 미주리 상원 의원, 이렇게 둘이서 같이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게 왜 놀랍냐면 둘이서는 정말로 같이 복도에서 걷지도 않고 눈도 안 마주치고 말도 안 섞을 정도로 서로 정치적으로 의견이 다르고 또 성격도 존 오소라는 의원은 그럼 민주당이고, 예. 그리고 조시 홀릭이라는 분은 이제 공화당이고, 그러니까 서로 너무 극좌고 극우인데 두 사람이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시 홀리 의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냐면 1월 6일 날 그 의사당 난동이 있을 때도 그 시위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자기는 지지한다는 의미로 또 주먹도 들어 올려 보이고, 그리고 저희 또 작년에 5월에 법안이 된
COVID-19 Hate Crimes Act, 증오범죄 법안에 예. 상원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군요. 이런 사람이 존 오소프 같은 경우는 이제 돌아가신 잔 루이스 목사, 잔 루이스 하원 의원, 네, 인턴으로 시작해서 민권과 투표권을 위해서 자기는 일생을 바치겠다 이러고 출마를 한 사람인데 네네. 이 둘이서 합작을 했다는 것 자체가 당시에 굉장히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요. 그러네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조금 이렇게 머뭇머뭇거리는 게 예. 한 2주 전에 예. 자시 홀리 의원은 이 법안에 더 이상 자기는 동의할 수 없다 이러고서 한 발을 뺀 상태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런데 이 법안이 사실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는 법안이기도 해요. 이렇게 또 예기치 못한 합작일 뿐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이 법안의 골자가 어느 정도냐면 의원들뿐만 아니라 의원들의 배우자 그리고 의원들의 부양 자녀들까지도 의원이 취임하고 나서 3개월 내에 그들이 소유한 모든 주식을 처분하든지 백지 신탁에 맡기고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그 거래에 전혀 관여하면 안 된다라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넓은 범위의 법안의 내용입니다. 좀 그러니까 이 강력하네요, 진짜. 예,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 유일한 예외 조항이 뮤추얼 펀드나 ETF 아니면 이제 미국 재무부에서 발행하는 국채 채권 있지 않습니까? 네. 요것만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나머지는 그 외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러니까 임기 동안은 절대 주식이나 금융상품의 거래를 생각도 하지 마라라는 거의 메시지를 내보내는 법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심지어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까지도 자기는 지지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진짜요? 입장을 표명했었어요. 근데 물론 그러고 나서 이제 여론이 굉장히 돌아서고 또 특히 젊은 의원들 위주로 이런 것에 지지를 하지 않는 것은 낸시 펠로시 의장이 본인 스스로가 기득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부정행위를 눈감아주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의 여론이 크게 일어서 결국에는 이제 2월 초쯤 돼서는 지지한다고 입장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결국은 이게 뭐 발의자도 발을 빼는 상황이고 이 통과되기는 어렵겠어요? 지금 이 법안에 같은 경우는 사실 상원과 하원에서 둘 다 발의는 된 상태입니다. 네. 하원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민주당 의원과 공화당 의원만큼 서로 정말 반대 성향을 가진 두 하원 의원이 같이 공동 발의를 했고 또 지금 초당적인 지지도 받고 있는데요. 상원 같은 경우는 그 조시 홀리 의원이 발을 빼고 나서 현재는 상원에서는 공화당 의원이 지지를 표명하는 의원이 아직까지는 없는 입장이라서 그래서 조금 난항을 겪는 것이 사실이고요. 하지만 여론은 그 지난 3개월 사이에 굉장히 이런 법안과 규제 움직임에 동의를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2월 중순 같은 경우는 뉴욕타임스에서도 사설을 통해서 이런 규제가 조금 더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연방의원회 같은 경우는 절대로 주식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제목의 아주 강력하고 강경한 내용의 사설을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뭐 여론은 그렇다 하지만 이걸 정작 법안을 만드는 사람은 의원들 당사자기 때문에 본인들의 일이란 말이죠. 이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우리 속담이 있는데 이게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할까요? 네, 쉽지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많은 의원들이 특히 의회에 들어온 지 오래되었거나 아니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개인 사업 같은 것으로 많은 부를 축적한 경우에는 굉장히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쵸. 네, 실제로 의원들도 개인이고 또 자유시장인데 어떻게 단지 특정 직업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것이 합당하냐라는 비판도 나오는 것이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눈여겨볼 점은 이런 규제 움직임에 조금 과장을 보태자면 극자 그리고 또 극우 성향의 의원들이
합작을 한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중도 성향에 있는 의원들은 사실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게 당을 떠나서. 당을 떠나서 예, 양당 공화 민주 할 것 없이 그렇군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거는 정파적이나 정당의 보수나 진보적인 이념에 기반해서 이런 규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또는 기득권과 반기득권의 진영으로 또 다시 나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이게 정치권에서 보여주는 이런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모습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이제 기득권이라는 표현이 되는데, 정치가 어느새 기득권이 되고 이러다 보니 이 일반 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기존의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이, 그리고 정치에 대한 불신들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저는 트럼프와 같은 대통령이 나온 것도 그런 불신에서 다 기인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저도 동의합니다. 네. 예, 트럼프뿐만 아니라 AOC 같은 또 굉장히 진보적인,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레시브, 경우도 그렇고요. 맞아요. 예, 젊은 의원들이 또 많이 나오는 것도 분명히 그런 것에 있는 것 같은데, 과도기인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지금 그것을 변화시켜 보고자 하는 과도기 속에서 그래도 한쪽에서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지만 여전히 그 기득권 딱 붙들고 있는 그 정치인들 절대 움직이지 않죠.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진짜.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저렇게 자기들이 본인이 가진 기득권도 과감히 내려놓고 네. 또 몇십 년 동안 본인이 믿는 신념을 지키면서 의정 활동이나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그렇죠. 하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더 자극적이지가 않고 또 이제 이목을 확 끌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디어에 노출되는 빈도가 조금 더 적은 것 같고요.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뭐 모두가 뭐 어떻다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이제 의원들이나 공직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를 요구받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뭐 사실 주식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 뭐 요즘에 IT 기업들을 대상으로 의회에서는 뭐 여러 가지 법안들 좀 강경하게 내놓고 그들이 반독점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할 말이 없겠는데요. 너무 그러니까, 많은 이런 비리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선상에서, 그러니까 의원들의 주식 거래에 대해서 어떤 규제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이 가상자산, 크립토,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쵸. 조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부 의원들은, 물론 의원들도 시민이고 개인이고 자유경제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또 반면에서는 어떻게 심판이 또 선수로 뛸 수가 있겠느냐, 이런 시장을 규제를 하려고 하는데 규제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참여를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요. 아무래도 아직 조금 더 사회적 합의와 또 논쟁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미국 정치 이야기에서는 요즘 한창 좀 불거지고 있는 연방 의원들 사이의 주식 거래 이 논란, 이거를 금지하고자 하는 이제 법률적인 움직임이 있기는 있으나 이것이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데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런 얘기들 좀 짚어봤습니다. 오늘 미국 정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KGC 사무차장 겸 보스턴 대학 반인종주의 연구소 펠로우 장성관 사무차장과 함께했습니다.